지난 12월 8일 53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온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반군에 의한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정부군의 통제하에 내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지 약 5년 만의 일이었죠. 세계 언론들은 알 아사드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러시아와 이란이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주의를 뺏기면서 정부군의 권력에 공백이 생긴 것을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외세의 개입이 내전 장기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권 붕괴 소식에 미 국무부는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는 더 이상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당장 미국 스스로가 IS 잔당을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무기를 넘기지 않겠다면서 시리아의 군수시설에 대해서 300건이 넘는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 시리아와 분쟁을 겪고 있는 골란 고원에 군대적 완충지대를 확보하겠다며 탱크를 전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즉각 경고했죠. 튀르키예도 크루드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들어선 임시 내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반군 세력 HTS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알카에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여전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년간의 내전은 어떤 상흔을 남겨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IS 등장 이후에 본격화된 세계 주요국들의 군사적 개입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IS는 세력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호부대, 즉 YPG의 공이 컸습니다. 쿠르드족은 시리아 내전을 통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민족인데요. 이들은 어쩌다 미국과 손잡고 IS 소탕전 최전선에 나서게 된 걸까요? YPG 역시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자 하는 반군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상통하죠. 거기다 IS를 몰아내는 것은 쿠르드족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내전의 혼란 속에 승승장구하던 IS는 쿠르드족 자치구역이 있는 북부까지 세를 뻗어나갔고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시작된 코바니 포이전이었습니다. 당시 지상전에 투입할 병력이 필요했던 미군은 YPG를 지원해 IS와의 대리전에 동원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YPG는 다른 반군 단체와 함께 IS의 유충지였던 텔 아비아드를 장악했고 2017년에는 IS 근거지인 라카를 탈환함과 동시에 알 오마르 유전을 수복해서 IS의 자금줄을 끊어놓는 등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급격히 세력이 축소된 IS는 YPG가 소속된 반군 연합, 그러니까 SDF에 의해서 이라크 국경까지 밀려나게 됐죠. 그런데 YPG의 활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쿠르드족은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등지에 살아가는 3천만 명 규모의 민족인데요. 대부분이 아랍인인 지역에서 민족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고유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모든 나라로부터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인구의 약 20%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대한 인구가 가질 영향력을 두려워한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이 분리 독립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언어와 복식 등을 금지하면서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탄압을 견디지 못한 튀르키예 쿠르드족은 지난 1978년 분리 독립을 목표로 하는 쿠르드 노동자당, 그러니까 PKK를 만들어서 무장 투쟁에 돌입합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PKK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죠. 에르도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 내 쿠르드족이 득세하게 된다면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의지가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미국이 YPG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튀르키예 정부는 미국이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죠. 같은 쿠르드족인 YPG가 PKK와 연계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에르도안 정부는 반군을 지원하면서도 쿠르드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때 아사드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IS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YPG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묵인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IS가 패퇴한 2018년 튀르키예는 시리아 국경을 넘어 쿠르드족 소탕 작전을 실행하게 이릅니다. 작전에는 전투기와 탱크, 시리아 지역의 친튀르키예 반군까지 동원됐고 2달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시리아 북부의 아프린 주에서 쿠르드족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죠. 이 과정에서 4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했고 30만 명에 이르는 쿠르드족이 강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쿠르드족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말경 미국 정부가 돌연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시리아에서 IS를 격퇴했다며 철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IS 격퇴에 앞장선 쿠르드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테러 전선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한 건데요. 사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IS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이상 다시 준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또 내전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아사드 정권과 그 비호 세력,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IS 격퇴전을 담당하던 미국 특사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사의 미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철군을 시작한 건 1년여가 지난 2019년 10월이었는데요. 쿠르드족을 토사구팽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쿠르드는 자기 땅을 얻기 위해 싸운 것이라며 선을 긋다가도 튀르키예가 선을 넘는 어떠한 행위라도 한다면 튀르키예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쿠르드족은 천사가 아니다, IS보다 더한 테러 단체라며 난데없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자마자 튀르키예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쿠르드족 반군을 겨냥해 군사작전을 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 절망한 SDF의 총사령관은 당신은 우리를 포기했다, 우리가 학살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며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그간 대립해 있던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기에 이르죠. 내전의 양상은 자연스럽게 시리아군과 튀르키예군의 대결 구도를 띠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는 두 세력 간 충돌이 없도록 요충지에 대한 감시 경계를 강화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중동 영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고 러시아는 그 어부지리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좋은 일만 해준 셈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도 뒤늦게 중재에 나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동부 국경에 폭 30km의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와 쿠르드족 사이에는 휴전의 전제인 철수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고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일어났죠. 한편 미군은 결국 900여 명의 병력을 남기기로 결정합니다. SDF 측이 남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미국 입장에서도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IS의 재기를 막아야 했고 지중해에 남아있는 러시아 공군 해군 기지도 감시해야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부군을 지원하던 러시아와 이란의 위세는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이 잇따라 터지면서 시리아 상황에 집중할 수 없게 된 거죠. 시리아 정부군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졌는데요. 이 틈을 노린 것은 반군뿐만은 아니었죠. 국제사회 우려대로 IS 역시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쿠르드족 주축의 반군 SDF가 장악한 지역에 IS의 공격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는 여전히 쿠르드족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사드 축출 직후 친튀르키예 반군은 시리아 북부 만비지를 타격했고 이 교전에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SDF 측은 또다시 미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가했죠. 백악관은 튀르키예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갖는다면서도 IS 격퇴전에서 SDF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전 세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죠.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국가가 난입했던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은 1,2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130여 개국에 퍼져나갔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켰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 가운데 시리아 영토를 빠져나간 이른바 국외 난민은 유엔에 등록된 수만 보더라도 약 500만 명에 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아무래도 인근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접경 국가인 튀르키예의 경우 최대 350만 명을 수용하고 있었죠. 시리아 난민 수용을 위해 튀르키예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최소 400억 달러라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2023년 튀르키예 대선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는 구구 정당이 사회 문제를 난민 탓으로 돌리면서 득세하기까지 했죠. 그래서인지 세계 각국은 내전 종식을 시리아 국민들 못지않게 반기는 듯합니다. 난민을 돌려보낼 방법과 시리아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망명 심사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며 빗장을 재빨리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허가된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강제 추방 절차를 준비한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모두 붕괴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국가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레바논과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들은 난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경을 열었습니다. 시리아 현지를 취재한 BBC 기자는 레바논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동안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국경에는 모국에 돌아가기 위해 모여든 시리아 국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음 정부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를 꾸린 반군 HTS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HTS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로부터 파생된 조직으로 미국과 EU 등은 여전히 테러 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HTS 측은 알카에다와는 2016년 단절했고 IS와 대적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를 중심으로 세를 형성했을 때부터 다른 극단주의 세력과는 다른 노선을 채택해오긴 했습니다. 점령지를 확보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 등 다른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원래대로의 일상을 유지하라며 안심시키기도 했었죠. 또 행정기관인 시리아 구원정부를 수립하고 교육과 의료, 사법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임시정부 역할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온건한 정책을 펼치다가 돌변했던 탈레반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HTS가 친튀르키예 세력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HTS를 지원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고 반군 세력이 갑자기 진격을 결정하게 된 배후에도 튀르키예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죠. 중동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시리아에서 튀르키예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쿠르드족 그리고 그들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도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은 IS 격퇴를 돕는 쿠르드족과 나토 동맹인 튀르키예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 이양 작업은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양새죠. 전임 총리인 알 잘랄리는 시리아 반군의 권력을 이양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요. 시리아 임시정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알 바시르는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들에게 돌아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리아 내전, 이게 끝일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쳐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인프라부터 경제, 행정, 체제까지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죠. 갈 길은 멀기만 한데 제대로 일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시리아 영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국가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극단주의 세력이 판을 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죠. 20여 년 전 1년 만에 끝나버렸던 다마스쿠스의 봄은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